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세상살이 이야기를 찾아주신 고마운 분들께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처제를 향한 집착으로 스스로를 망가뜨린 남자다. 입 밖으로 꺼내놓기만 해도 얼굴이 화끈거리는 고백이지만 언젠가부터 내 인생을 설명하는 가장 정확한 문장이 되어버렸다. 남들이 보기엔 나는 평범한 60대 후반 가장이다. 지방 소도시에서 조그만 철물점을 하고 아내와는 결혼한 지 35년이 넘었고 자식 둘은 다 출가해 손주도 있다. 동네 경로당에서는 그래도 형님이 성공한 편이지 같은 소리도 듣는다. 남편으로, 아버지로, 할아버지로 큰 사고 없이 살아온 삶. 그런데 그 모든 평범함 뒤에 누구에게도 말 못하는 상처 같은 이름이 하나 숨어 있다. 처제 윤정, 아내 동생. 내게는 한동안 위험한 환상의 주인공이었다. 사실 고백하자면 처음부터 아무 감정도 없었던 건 아니다. 30 초반 내가 아내와 연애할 때만 해도 처제는 20살간 넘은 대학생이었다. 그때도 또렷한 눈매에 웃음 많은 얼굴이라 애가 참 박내 정도의 호감은 있었다. 하지만 그뿐이었다. 나에겐 아내가 있었고 우리는 결혼했고 처제는 자연스럽게 집안의 막내 동생이 되었다. 명절이면 둘이 와르르 웃으며 부엌을 어지르고 나는 그 옆에서 설거지라도 거들어주는 그런 관계. 그때까지만 해도 내게 처제는 그저 아내를 많이 닮은 동생이었지 여자로 보는 존재는 아니었다. 내 삶이 조금씩 비틀리기 시작한 건 대략 내가 60을 넘기고부터였다. 아내와 나는 어느 순간부터 자연스럽게 각방을 쓰게 됐다. 처음엔 내가 코를 너무 곤다고 허리 아파서 침대가 안 맞는다고 이런저런 이유가 붙었다. 서로에게 나쁜 감정이 있어서라기보단 그냥 연인이 아니라 동지가 되어버린 탓이었다. 아이들 결혼시키고 대출 갚고 각자 병원 검사 스케줄 챙기다 보니 어느새 우리는 같은 지붕 아래 사는 회계 파트너가 된 느낌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윤정이 그 집에 돌아왔다. 형부, 나 이혼했어. 비오는 초여름 처제가 큰 캐리어를 끌고 현관에 서 있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고 눈가는 벌개져 있었고 입술은 새빨갛게 트여 있었다. 아내는 입술을 깨물더니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다. 애는? 내가 대신 물었다. 그 집에서 키운대. 처제는 웃는 건지 우는 건지 모를 표정을 지었다. 나더러 정신적으로 불안정하대. 우울증 알았던 건 사실이니까. 그걸 빌미로 애를 데려갔어. 그날 밤 아내와 처제는 방문을 닫고 한참을 대화했다. 문틈으로 훌쩍이는 소리가 새어나왔다. 나는 거실에서 TV를 켜놨지만 뉴스 내용은 한마디도 들어오지 않았다. 마음 한구석이 이상하게 쿡쿡 찔렸다. 저 애가, 저 어린 동서가 이제 혼자구나. 그때까지만 해도 그 감정이 연민인지 호기심인지 슬픔인지 나도 구분하지 못했다. 며칠 뒤 윤정이 근처 원룸으로 이사를 했다. 아내가 따라가 짐을 정리해준다고 해서 나도 따라갔다. 원룸 현관문을 열자 퀴퀴한 새집 냄새와 함께 허전함이 확 올라왔다. 그래도 생각보단 넓네. 내가 괜히 농담처럼 말했다. 윤정이 웃으면서 답했다. 형부, 혼자 사는데 넓으면 뭐해요? 텅 빈 거지. 그 한마디가 내 가슴 어디를 톡 건드렸다. 박스를 옮기다 보니 무릎이 시큰거려 잠시 쪼그려 앉았다. 그때 윤정이 내 옆에 쪼그리고 앉아서 물티슈를 내밀었다. 형부도 이제 나이 들어서 무리하면 안 돼요. 웃으면서 던진 말이었지만 이상하게 그 순간 그의 손이 너무 가깝게 느껴졌다. 나이 59, 60이 넘어서까지도
나는 누군가가 내 무릎을 걱정해주는 말에 설렐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다. 그날 이후로 우리 셋은 예전보다 자주 얼굴을 보게 됐다. 주말이면 윤정이 우리 집으로 밥을 먹으러 오거나 우리가 처제 집에 들러 반찬을 놓고 오기도 했다. 처음엔 아내가 주도하던 왕래였다. 혼자 살면 밥도 대충 먹게 돼. 내가 밑반찬 좀 해다 줄게.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윤정의 카카오톡의 일이 빨리 사라지는 사람이 나로 바뀌어 있었다. 형부, 세탁기 세제 뭐 쓰는 게 좋아요? 형부, 보일러 온도 몇 도로 맞추면 가스요금 덜 나와요? 처음엔 생활적인 질문들이었다. 나는 원래 이런 걸 알려주는 걸 좋아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느낌이 나를 살게 했으니까. 하지만 문장 끝에 붙는 이모티콘들이 점점 많아지고 답장을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내 마음 한구석이 이상하게 뜨거워졌다 식었다를 반복하기 시작했다. 어느 밤 아내가 잠든 뒤 혼자 휴대폰을 들여다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스쳤다. 내가 지금 뭐하고 있는 거지? 창문 밖으로는 가로등 불빛만 희미하게 들어왔다. 카톡 알림창에 형부 잘 자요라는 윤정의 마지막 메시지가 떠 있었다. 나는 그 메시지를 몇 번이고 열었다 닫았다. 별것 아닌 인사말에 심장이 2번씩 뛰는 내 모습이 스스로 봐도 한심했다. 그때 멈췄어야 했다. 그때 이 시간 이후로는 연락하지 말자며 선을 확 긋고 돌아섰어야 했다. 하지만 그러지 않았다. 우리는 조금씩, 정말 아주 조금씩 선을 넘어가기 시작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아내가 친정에 다녀오겠다며 집을 비웠다. 오랜만에 혼자 집을 지키고 있는데 윤정에게서 전화가 왔다. 형부, 혹시 오늘 시간 돼요? 왜? 세탁기가 자꾸 에러가 떠서 기사 부르기 전에 한 번만 봐줄 수 있어요? 별 생각 없이 나는 그래. 잠깐 들를게라고 말했다. 윤정 집에 도착했을 때 집안에는 빨래 냄새와 샴푸 향기가 섞여 있었다. 세탁기 앞에 쭈그리고 앉아 이것저것 눌러보며 말했다. 이거 필터 막힌 것 같은데. 청소 좀 해야겠네. 그래요? 그럼 이거 어떻게? 윤정이 옆에 바짝 붙어 앉는 순간 어깨가 스쳤다. 나는 괜히 몸을 약간 뒤로 뺐지만 그때 이미 내 안에서는 모든 감각이 예민해져 있었다. 형부, 응? 나 요즘 진짜 많이 버거워요. 그가 툭 던지듯 말하며 벽에 등을 기대 앉았다. 갔다 온 사람 취급도 안 받고 애도 없고 나이만 애매하게 먹었다고 주변에서 다들 불쌍한 눈으로 봐요. 나는 뭐라고 답해야 할지 몰라 세탁기 버튼만 만지작거렸다. 괜찮은 척은 하는데 사실 집에 들어오면 숨이 막혀요. 윤정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다. 형부랑 언니 있는 거 아니면 나 진짜 여기 못 내려왔을 거야. 형부랑 언니. 그 말 속에 끼어 있는 내 이름이 이상하게 크게 들렸다. 그 순간 내 안에서 한쪽이 속삭였다. 이 사람을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은 결국 나밖에 없는 거 아닐까? 그 생각이 집착의 씨앗이었다. 그날 이후로 나는 윤정의 카톡을 기다렸다. 오전에는 가게에 앉아 손님이 없는 틈만 나면 휴대폰을 확인했다. 형부, 오늘도 가게 나갔어요? 형부, 감기 조심해야 돼요. 아무것도 아닌 메시지에도 나는 길게 답장을 달았다. 아내와 대화할 때는 한 줄이면 충분하던 말을 윤정에게는 5줄, 10줄씩 썼다. 오늘 새벽에 허리가 너무 아파서 깼다는 사소한 얘기를 하며 웃는 이모티콘을 붙이는 내 자신이 낯설었다. 그러면서도 나는 스스로에게 변명을 했다. 그래, 이 애는 지금 혼자다. 무너져 내리기 직전이다. 조금이라도 버팀목이 돼주는 게 나쁜 일이냐? 어느 날 밤 윤정이 이런 메시지를 보냈다.
형부, 언니한텐 말 못하겠는데 형부한테는 말해도 돼요?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그래, 해봐. 나 요즘 진짜 누가 옆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많이 해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나는 마치 금단의 문이 눈앞에 열리는 느낌을 받았다. 그 문은 분명히 열어서는 안 되는 문이었지만 동시에 내 나머지 인생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다는 유혹처럼 보였다. 나는 아주 길게 정말 신중한 척 답장을 보냈다. 윤정아, 내가 얼마나 외로운지 알고 있어. 근데 너 옆에는 언니도 있고 우리도 있다. 내가 혼자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문장을 그렇게 마무리하고 휴대폰을 내려놓았지만 사실 뒤에 붙이고 싶은 진짜 말은 따로 있었다. 나도 내 옆에 있고 싶다. 그 말은 끝내 쓰지 않았다. 대신 상상 속에서만 수십 번을 되뇌었다. 그런 시간이 길어질수록 나는 아내와 더 멀어졌다. 아내가 요즘 왜 이렇게 멍해? 라고 물으면 나는 피곤하다고 대충 웃어넘겼다. 하지만 밤에 누워있으면 아내의 숨소리 대신 윤정이 보냈던 메시지 창이 머릿속에 떠다녔다. 그렇게 버티던 어느 겨울, 결국 일이 터졌다. 아내가 친정에 가야 할 일이 생겨 며칠 집을 비우게 된 날이었다. 저녁 무렵 윤정에게서 카톡이 왔다. 형부, 오늘 혹시 바빠요? 아니, 왜? 집 근처 카페에서 커피 한잔하면 안 돼요? 그냥 오늘은 집에 들어가기 싫어요. 나는 잠깐 고민했다. 가야 할까 말아야 할까? 3번쯤 읽고 지웠다가 결국 그래. 8시쯤 갈게라고 적어보내고 말았다. 카페 한쪽 창가 자리에서 윤정은 홀로 앉아 있었다. 코트 깃을 세운 채 양손으로 머그잔을 감싸쥐고 있었다. 춥지? 내가 앉자 그가 억지로 웃어 보였다. 형부 온다고 해서 좀 기다렸어요. 잠깐 일상적인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는 갑자기 조용해졌다. 그리고 여느 때처럼 가볍게 웃지 않고 내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형부, 응. 나 때문에 요즘 많이 힘들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무슨 소리야? 나도 알아요. 윤정이 컵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형부가 나한테 너무 많이 매달리고 있다는 거. 나는 변명부터 나왔다. 내가 힘들어하니까 도와주고 싶어서 그랬던 거지, 형부. 그의 목소리가 단단해졌다. 형부가 나한테 하는 말투랑 언니한테 하는 말투가 얼마나 다른지 형부 본인만 몰랐을 거예요. 나는 말문이 막혔다. 그는 한숨을 내쉬더니 아주 또렷하게 말했다. 형부, 나 형부가 무서워질 때가 있어요. 그 말은 머리통을 망치로 크게 얻어맞는 느낌이었다. 무섭다고? 처음엔 의지됐어요. 나 편 들어주는 사람 같고 나 혼자 세상에 남겨진 건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형부 카톡이 하루에 몇십 개씩 와 있고 안 읽으면 계속 전화 오고 그게 부담이 아니라 공포가 되더라고요.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내가 걱정과 위로라고 포장한 것들이 사실은 상대의 호흡을 조이는 집착이었다는 사실을. 나 그런 의도는 아니었어. 알아요. 형부가 나쁜 사람 아니라는 거. 그렇지만 윤정이 입술을 깨물며 말을 이었다. 형부 눈빛이 언니 바라볼 때랑 나 볼 때랑 달라요. 그게 난 제일 무서워요. 숨이 턱 막혔다. 그 말 한 줄이 내가 애써 외면하던 진실을 그대로 드러냈다. 나는 아내와의 관계에서 느끼지 못하던 두근거림을 무책임하게 처제에게 기대고 있었다. 그것은 사랑이라 부를 수도 그렇다고 그냥 정이라고 변명할 수도 없는 위험한 감정이었다. 그날 밤 카페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나는 몇 번이나 걸음을 멈춰 서야 했다.
마음 한쪽에서는 아직도 변명이 고개를 들었다. 그래도 나는 아무 짓도 안 했다. 손 한 번 잡은 적 없지 않냐? 하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냉정한 목소리가 말했다. 마음으로 이미 수십 번은 넘었다. 선은 내 안에서부터 먼저 무너져 있었다. 그러니 윤정에게 내가 어떤 존재로 보였겠는가? 언니 남편이면서 동시에 자신을 향한 이상한 시선을 숨기지 못하는 남자. 그게 바로 집착이었다. 며칠 뒤 일이 완전히 터졌다. 저녁에 가게 문을 닫고 집에 들어오는데 현관 앞에 신발이 하나 더 놓여 있었다. 윤정의 것이었다. 거실 문을 여니 아내와 윤정이 마주 앉아 있었다. 공기가 딱딱하게 굳어 있었다. 왔어? 아내가 나를 올려다봤다. 눈이 벌겋게 부어 있었다. 그 눈빛을 보는 순간 나는 이미 모든 걸 알았다. 형부 앉아요. 윤정이 말했다. 그 말투는 카톡 속에서 형부라고 부르던 그 처제가 아니었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다. 결국 윤정이 먼저 입을 열었다. 언니한테 다 말했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다란이 뭘 다. 형부가 나한테 보냈던 메시지들, 전화했던 시간들, 형부가 나한테 했던 말들. 윤정은 핸드폰을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언니한테 보여줬어요. 아내는 그제야 입을 열었다. 당신 나한테 한 번이라도 미안하단 말할 생각 있어? 그 말에 입에서 나오는 모든 핑곗거리가 한순간에 말라버렸다. 나 미안해. 겨우 그 한마디를 짜내듯 내뱉었다. 하지만 아내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다. 미안하다고? 그게 다야? 윤정이 고개를 끄덕이며 내 편을 드는 듯한 표정을 지을 줄 알았다. 그런데 그는 오히려 내 쪽을 차갑게 응시했다. 형부, 언니한테 솔직하게 얘기해 주세요. 형부가 날 어떻게 생각했는지. 나는 도망치고 싶었다. 하지만 어디로 도망칠 수 있겠는가. 이 집도 저 집도 이 도시도 다 내 인생의 무대였다. 결국 나는 입을 열었다. 나 윤정을 도와준다고 생각했어. 힘들어 보이니까 누군가 옆에 있어줘야 할 것 같아서 그래서 집착했어. 아내가 말을 잘랐다. 새벽 1시에 전화하고 하루에도 몇 번씩 카톡 보내고 내 동생 혼자 사는 집에 당신 마음대로 들락거린 게 그게 다 도와준 거야? 목젖이 떨렸다. 말문이 막혔다. 그때 윤정이 조용히 덧붙였다. 언니, 형부가 나한테 손 뗀 적은 없어요. 그건 확실히 말할 수 있어요. 그 선은 안 넘었어요. 그 말이 잠깐 숨통을 트이게 해주는가 싶더니 곧바로 더 무거운 죄책감이 덮쳤다. 손을 대지 않았다고 해서 이미 마음속에서 수십 번 선을 넘은 사실이 지워지는 건 아니었다. 아내가 떨리는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난 그게 더 무서워. 차라리. 뭐가? 당신이 진짜로 행동으로 옮겼으면 난 그냥 당신이 나쁜 인간이라고 생각했을 거야. 근데 이건 우리 셋 다 조금씩 망가져 있는 거잖아. 그 말에 윤정이 고개를 푹 숙였다. 언니, 나도 알아. 나도 형부한테 많이 기대고 매달렸던 거. 나도 죄가 있어. 방 안 공기는 숨막힐 만큼 무거웠다. 오랜 침묵 끝에 윤정이 결심한 듯 말했다. 그래서 내가 정리할게. 뭘? 나 이 동네 떠날 거예요. 그 말에 아내가 벌떡 일어섰다. 야, 그게 무슨 소리야? 언니. 윤정이 고개를 들었다. 눈가가 시뻘겋게 부어 있었다. 나 여기 계속 있으면 형부도, 언니도, 나도 아무도 제대로 못 살 것 같아. 그렇다고 내가 왜 언니 남편한테 내가 무섭다까지 말해놓고 어떻게 아무렇지 않게 얼굴 보고 살아? 그 말은 나를 향한 칼이기도 했다. 나는 입을 떼지 못한 채 그저 손만 덜덜 떨리고 있었다. 머릿속에서는 온갖 말들이 떠올랐다.
내가 떠날게. 다 내 잘못이니까 나만 나쁜 놈 만들고 끝내자. 하지만 그 어떤 말도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결국 그날 밤 윤정은 우리 집을 나가기 전 현관에서 마지막 인사를 했다. 형부. 나는 그 앞에서 눈도 제대로 들지 못했다. 고마웠어요. 어느 정도까지는요? 내가 완전히 부서지지 않게 버텨준 것도 형부였으니까. 그 말에 목이 꽉 막혔다. 근데 그 뒤로는 형부 때문에 더 무서웠어요. 원래 집착은 처음엔 기대는 어깨처럼 따뜻한데 나중에는 목을 조르거든요. 그 문장이 내 심장에 박혔다. 나는 끝내 처제를 붙잡지 못했다. 붙잡을 자격도 이유도 없었다. 그렇게 윤정은 다시 다른 도시로 떠났다. 아내는 한동안 내 얼굴을 제대로 보지 않았다. 같은 집에 살면서도 우리는 최소한의 말만 주고받았다. 밥 먹어. 응. 병원 예약은 했어? 했어. 그 사이 집안에는 보이지 않는 금이 수십 개는 더 생겼다. 아내는 어느 날 식탁에 앉아 말없이 밥만 먹다가 젓가락을 내려놓고 중얼거렸다. 처음부터 당신이 동생을 그렇게까지 붙잡지 않았으면 얘가 또 도망칠 생각까지는 안 했을지도 몰라.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가끔 거울을 보면 내 얼굴이 낯설다. 예전엔 그냥 세월이 많이 갔네 정도였는데 요즘은 저 사람 참 비겁하게 늙었다는 생각이 먼저 든다. 나는 누군가의 남편이면서 누군가의 형부였지만 어느 쪽에서도 제대로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 나이 65이 훌쩍 넘어가도록 나는 아직도 사랑이라는 감정을 다루는 법을 모르는 사람처럼 굴었다. 이 이야기를 왜 이렇게 길게 늘어놓는지 모르겠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히 남기고 싶다. 처제와의 위태로운 관계, 처제를 향한 위험한 집착의 결말은 생각보다 훨씬 초라하고 비겁하고 쓸쓸하다는 걸. 우리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다. 그렇다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도 아니다. 처제는 또 한 번 도망치듯 도시를 떠나야 했고 아내는 또 한 번 믿었던 사람에게 상처를 받았다. 그리고 나는 나 자신을 더 이상 똑바로 볼 수 없게 됐다. 만약 지금 이 글을 보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혹시 당신도 비슷한 자리에 서 있을지 모른다. 형제의 배우자, 아내의 동생, 남편의 형, 그런 애매한 자리를 향해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면 제발 그때 멈추라고 말해주고 싶다. 손만 안 대면 괜찮다는 말은 거짓말이다. 마음이 이미 넘어간 순간부터 우리는 누군가에게 공포와 상처를 주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 내가 그랬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사랑이 아니라 집착으로 끝난다. 결말은 단순하다. 나는 둘 다 잃어가고 있다. 처제와의 연락은 끊겼고 아내와의 사이는 예전만큼 회복되지 못했다. 가끔 혼자 가게에 앉아 있으면 문득 윤정이 보내왔던 마지막 메시지가 떠오른다. 형부, 나 다시는 형부처럼 누군가에게 집착하는 사람 곁에 있지 않을 거예요. 그 메시지를 읽고 나는 휴대폰을 조용히 꺼두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내 이야기를 털어놓는다. 최소한 누군가에게는 이 결말이 경고가 되기를 바라면서 사랑과 집착은 종이 한 장 차이지만 그 종이 한 장이 찢어지는 순간 무너지는 건 생각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의 삶이라는 걸 늦게나마 깨달은 한 늙은 남자의 고백으로 남겨두고 싶다. 이상으로 세상살이 이야기를 마칩니다.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